앉아야 되지. 여기 앉아야 돼. 계약했으면 기억나. 자, 숙제 질문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보자가 많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모르는 걸 보겠어요. 4단원 11쪽부터요. 4단원 11쪽부터가 요번 숙제인데 38번이 3명이 모른다고. 됐으므로 38번을 풀겠다. 50이랑 49니까요. 50이나 49 중에 아무거나를 x로 치환하시면 되겠어요. 40으로 잠깐만. 49를 하면은 이게 12승이 돼버리니까 별로네. 50으로 할게요. 50으로 x로 치환할게요. 네. 쌤 물건도 다 여기 있어요. 네. 제 채널에 출연 중.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변해요. 여기 제곱이라서 모르는 거죠? 요 1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1차식이 나오겠지. ax 플러스 b라고 보시면 돼요. a, b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x에다가 50을 넣어서 나머지가 50 넘어간다 싶으면은 50을 몇 번씩 빼가지고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 49의 제곱이니까 엄청 큰 수가 아니면은 고정할 게 딱히 없을 것 같긴 해. 아무튼 그러면 이걸 모르는 3명은 얘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걸 또 까먹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 일단 나눗셈에 대한 학능 시작이 된다.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이 10차인데 어떻게 실물을 쓸까요? 당연히 qx고요. 나머지는 ax 플러스 b.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1 대입밖에 없다. 1 대입하시면 2되죠. 2는 a 더하기 b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댔죠. b는 빼기 a 더하기 2다.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으라 했고요. 넣는 의도는 인수분해를 위해서다. 어떤 인수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x 빼기 1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마이너스 a만 얘랑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 2는 우변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넘기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요거 더하기 a로 묶어서 x 빼기 이렇게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 딱 알 수 없고, 요거 인수분해 하는 법을 까먹으신 분들은 그냥 뭐 6제곱의 제곱으로 해서 합차로 인수분해. 그럼 6제곱 빼기 1을 다시 합차로 인수분해. 세제곱 빼기 1을 다시 x 빼기 1 x제곱 x 플러스 1로 하면은 욕 나오거든요. 근데 난 이제 그 공식 알려드렸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수평해요. 알죠? 모르는 사람은 복습해라. 그러면 x 빼기 1을 더 날릴 수가 있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끝인 거지. 그래서 a는 여기 1 넣으면은 1이 12개인 거잖아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x 10
12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네? 여기 플러스 2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A는 12고 10을 여기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국 나머지는 12x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 x가 50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50을 집어넣어서 600 빼기 10인 거죠? 590인데 590은 49의 제곱보다 많이 작으니까요. 나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답이다. 4번이다. 그다음 오늘은 한 명 모르는 걸 안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씹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끝나고 오답 교정 후에 개별 질문을 한 다음에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47번 두 명이 물음 2차식 px에 대하여 그것도 뭐 방식인 거죠.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말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x에 0 대입한 것이 마이너스 4다. 아니다. x에 1 대입한 것이 마이너스 4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에 1 대입하면은 p 제로죠. p 제로가 마이너스 4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식 같은 경우는 2차식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쓰고 나서 p 제로는 마이너스 4와 같은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x에 1 넣어가지고 p0는 마이너스 4. 잠깐 기다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x px 플러스 x제곱은 인수분해를 하세요. 이렇게 실물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뭐 당연히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p와 관련된 관계식을 하나 두 개 만들고 싶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대입이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p-2가 2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2차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 더 있으면 되거든. 이제 2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좌변은 요래 되고요. 우변은 여기 됩니다. 그래서 p2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필요한 거 다 나왔잖아? 저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px 2차식을 구하시면 돼. 그런 다음에 x에 1을 대입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됐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취향 따라서 풀이법이 다를 수 있는데 웬만한 학생들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요. 근데 P형이 마이너스 4니까 저거를 바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는 써먹었어요. 치우시고 요 두 개로 A, B를 구하면 되는 거지. 대입을 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게 2다. 그런 소리고요. 2를 넣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기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찾아서 PX를 찾아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삶이 무료해가지고 내가 인수 정리라는 걸 배웠는데 이런 문제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요 두 놈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요 두 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px를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고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이렇게죠. 요거 일반화 시키면 뭐예요? 일반화 시켜봐요. 그 px 플러스 x. 그렇죠. px 플러스 x라는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2와 있다. 그런 얘기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 식은 필연적으로 이 두 개의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2차가 완성되었지.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저게 있는 거예요. p0는 마이너스 4가. 여기에다가 제로를 넣어보는 거지. 오케이? 아, 여기도 있구나. 상관없이 제로니까. p0는 마이너스 4와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막 깨겠다. 그럼 p0는 마이너스 4에 왔다. 그런 얘기지. 근데 p0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차식 px를 구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1 넣겠어요. p1 더하기 1은 3 곱하기 마이너스 3.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인수 정리로 다항식을 구하는 게 얼마나 간지나는 일인데. 기회가 왔을 때 하세요. 그 다음에 48번은 3차식 fx, 이 지난 테스트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나왔던 문제, 다 틀린 거. 3차식 fx에 대하여 1 빼기 fx는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고 fx 더하기 8은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fx를 f1을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그 지난 누적 테스트에 있던 문제보다 좀 더 쉬워. 그 이유는 뭐냐? x제곱 빼기 1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건으로 써먹을 계획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fx를 세팅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했어.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로 세팅하셔야 한다고. 그런 판단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fx 더하기 8 나누어진 식은 나눈식 곱하기 목 쓰고 끝나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fx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qx의 실물을 써야 돼요. fx가 3차식이니까 저 우변의 몫은 1차식이라는 뜻이고요. 3차항 계수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1차식을 쓰면 돼. 이렇게 a, b를 찾는 것이 fx를 찾는 거죠. a, b를 찾기 위해서 관계식이 두 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언급한 것을 그냥 쓸게요. 1 빼기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거는 그냥 qx라고 써도 됩니다. 왜냐면 대입할 게 뻔히 보이니까. 여기에서 양변에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은 f1 f 마이너스 1이 모두 1이다 라는 정보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지. a, b가 나와서 fx가 구해진다. 이런 식으로 fx를 정확하게 구할 설계를 할 줄 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갈게요. 여기에 요거를 써놓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쪽은 9고요. 얘는 9고요.
A 더하기 B.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넣겠어요. 좌변은 9고요. 우변은 얘는 1이고요. 안 쓰고요.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A, B를 찾아주면 된다. 두 식을 더한다면 B는 5죠. A는 마사죠. 그래서 fx 찾았어요. fx는 x 더하기 2의 제곱에 마 4x 더하기 5 빼기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산수하시면 되겠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걸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16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6. 그 다음 53번 3명이 모르신다면 4차식이 미정계수 AB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놈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Q1을 구해라 그런 문제죠. 그러면은 그 QX를 찾아가지고 1을 대입하겠다. 그건 이제 나쁜 생각이고요. AB를 찾아가지고 그 등식에다가 1을 넣겠다. 그런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어쨌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나눗셈을 언급하지 않았구나. 그냥 쓰세요.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하니까 ax 4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뭐로 인수분해 됐다라는 말은 그 두 개가 같다. 그게 항등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놈이 x 빼기 1의 제곱 qx와 같다.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아까 그 맨 처음에 질문 처리한 것처럼 푸시면 돼. 완전 제곱식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 1 넣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3으로 빵이죠. 가만히 있지 마시고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바꿔서 반드시 여기에 본래식에 대입을 하시라고요. 대입을 하는 의도는 여기가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x 빼기 1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그 의도까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요 ax 4제곱과 마이너스 ax 여기 x 있잖아요. ax 4제곱과 마이너스 ax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두 개를 ax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남냐면 x 세제곱 빼기 1이 남거든요. 걔는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목표 달성. 요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 되겠지. 얘도 목표 달성.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은 요 놈이다. 그래서 x 빼기 1을 다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삭, 삭, 삭. 그러고 나서 다시 1 대입.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느냐? 3a네요. 요 놈은 마3이네요. 요쪽은 0이네요. 그래서 a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 넣어주시면 b가 마이너스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찾은 거를 다시 넣어주시면 이 식의 정체는 x 4제곱 빼기 4x였던 거네. 이 상태에서 양변에 2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6 빼기 8 더하기 3 11 얘는 1 되니까 무시하고 q2 이게 답인 거지. q2는 11이다. qx를 구해서 q2를 찾은 사람은 반성해라. 그 다음 56번 3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겠죠. f4의 값은 가 f1 빼기 1는 0이었으면 좋겠지. 근데 0이 없잖아 맨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는 k다 라고 잡으셔야 돼요. 는 k라고 잡은 다음에
K까지 데리고 오면은 결국엔 인수 정리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인수분해가 돼 있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눗셈식을 쓰고 나서 x의 0대인 마이너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3차 다항식 fx를 찾은 다음에 f4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 정리로 안 하잖아? 그럼 너무 계산이 복잡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이들의 계산 능력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푼 사람들은 4명이 지금 질문했는데 답이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 잘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인수 정리 풀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대단해요. F1 빼기 F1 빼기 1 빼기 K는 그러니까 맨 뒤에다가 능K를 갈았다 칠게. 그 다음 F2 빼기 2 빼기 K는 0 F3 빼기 3 빼기 K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 정리에 따라서 fx 인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만큼 중요한 정리입니다. 인수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만큼 중요한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보다 더 중요한 정리라고.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 빼기 x 빼기 k 라는 3차식이 3차식을 0으로 만드는 게 1, 2, 3이므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거의 다 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3차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개수 자리에도 미지수를 당연히 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모르는 것은 A랑 K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2개 필요한데 그 2개를 찾으라고 나조건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타이밍 맞게 쓸 줄 아셔야 합니다. 나조건에서 보면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의 실물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목 더하기 나머지 니까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0대입 마이너스 1대입 하시라고. 0대입을 하시면은 F0가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1대입을 하시면은 F-1이 7이다. 2개 나왔지? 2개가 딱 필요했는데 그지?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마지막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요 식의 양변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F0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 는 A는 A고 여기 0대입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6입니까요?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는 7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1이죠? 8이에요. 8 빼기 K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인 거지. 이렇게요. 정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 자를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은 18A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을까요? 그러면 얘가 6이 되지 않습니까? 넘기고 넘기면 K는 마이너스 16이다. 진짜 마지막 계산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 F4를 구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넣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X의 4를 넣읍시다. 그러면 F4 마이너스 4 이제 마이너스 K를 쓸 때 얘를 넣을게요. 플러스 16인 거죠. 는 A 마이너스고 열고 3 2 1 이거잖아. 그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인 거고 요거 더한 게 12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8이 정답입니다. 인수 정리. 인수 정리를 이용한 방식 세팅. 고등수학 1에서 아니야. 고등수학 1도 1인데 저기 위적분 1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 57은 똑같아. P1, P2, P3가 모두 0이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게 제일 간단한 인수 정리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보자마자 PX는 X 빼기 1, X 빼기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4차장식을 했으니까 하나의 인수가 더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인수를 더 찾으라고 나가 있구만. 그러면 PX가 완성되니까 거기다가 5를 대입해서 답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다 끝낸 다음에 계산을 짧게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 공감을 했으면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서 인수 정리가 뭔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많은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할 게 없으니까. 57번 가조건에 의해서 PX는 요거라고 하나의 1차식이 더 곱해져야 하는데 4차항의 계수가 1이 됐으니까 AX 플러스 B가 아니라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A만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라고 나가 있는 거라고요. P4는 3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양면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얘는 3 얘는 3 얘는 2 얘는 1 얘는 4 빼기 A 이렇지요? 그러면 요거 나누면은 2분의 1이죠? 넘기면 A는 얼마나 소리야? 2분의 7이다. PX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X에 5를 넣어서 산수를 하자. 그러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요게 2분의 7이었으니까 5에서 2분의 7을 빼주면 2분의 3이 되고 얘는 날아가고 답은 30입니다. 그 다음에요 실수로 넘어갔어요. 5번 2명 가겠습니다.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x 빼기 y를 구해라.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근데 제곱과 같은 그 부호 측면에서 제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 실수도 원래 0 이상입니다. 이 성질을 바탕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5번은 절대값 붙은 두 식의 합이 0인 거잖아. 0 이상인 거랑 0 이상인 거를 있는지 몰랐네. 0 이상인 거랑 아니야? 깨끗한데? 0 이상인 거랑 0 이상인 거랑 합쳐서 0이니까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이는 건 하나지만 실제로는 두 개다. 그런 얘기인 거야.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3x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3x 빼기 y 더하기 1이 0이고 두 번째 절대값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빼기 1이 0이다. 요런 말씀입니다. 다 다르잖아. 그러면 요 놈을 생각할게요. 9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이다. 요 두 개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여기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 요거 넘기면 되겠지? y는 4분의 1 됐습니다. 검산하고 싶으면 저기다 보시면 돼요. 다시. 근데 x에서 y를 빼라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거네. 그 다음 6번은 엄청 많아. 6번 4명이야 6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요 성질. 요 성질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두 개다. 그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된다. 6번.
그동안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자마자 절대값 x 빼기 y 더하기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안에 제곱식이 있잖아. 절대값 안에 제곱식은 절대값은 안수되는 거예요. 어차피 0 이상의 값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x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요 놈이 0이다 라는 말은 0 이상인 걸 더해서 0인 거니까 2더 0이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0이다. 얘도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식이 좀 더 간단하니까 아니면 그냥 요 두 개로 빼도 돼요. x는 3y라 치고 이렇게 그러면 2y 더하기 2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인 거고 x는 y의 3배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1번.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 상식이에요. 실수의 제곱 혹은 실수의 절대값은 0 이상이다. 그런 상식에 입각해서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흘러가시면 돼요. 그 다음 10번 할게요. 3명 음이 아닌 정수에는 0 또는 자연수란 소리죠. 0 또는 자연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n. fn은 당연히 뭐란 소리야? 0 또는 자연수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란 소리야? 0, 2, 3, 4란 거지. 0, 1, 2, 3, 4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야. 근데 f 5분의 1이에요. 아무튼 그 식의 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했어요. 모두 구하라고 하면은 보통 2개 이상인데 답이 하나라 질문한 겁니다. f 5분의 1에 n 빼기 fn 이렇게요. 이 값을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5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n을 5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서 5번 푸시면 돼요. 오케이? n이 5의 배수일 때 5로 나누어 나머지 1을 주시고, 첫 번째 n이 5의 배수일 때 여기서 이렇게 n이 5m일 때 라고 쓰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 n 자리에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 f 5분의 1에 요 n 자리에 5m을 넣으시라고요. 빼기 f5m 0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fm인 거예요. fm. 아 이거 답이 하나가 아니라 총 다구나. fm. 근데 이 m은 누구야? 이 m도 0 또는 자연수야. m도 0 또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0, 1, 2,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0이면 이것도 0이고 얘가 1이면 이것도 1이고 얘가 2면 이것도 2고 얘가 3이면 이것도 3이고 얘가 4면 이것도 4고 얘가 5면 얘 다시 0이고 얘가 6면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하는 사람은 다 보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별로. 그 다음 12번 주변. 저기서 몇 개 안 나왔어야 그 다음 케이스를 따지는 데 말이죠. 조금 잘하는 애들은 약간 억울한 문제인 거지. 아 내가 그 나보다 못하는 놈들보다 빛날 수 없겠는데 이러면서. 12번 A, B, C가 정수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A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인 것은 지난 정석 보기에 있었죠? 그렇지? 근데 그걸 기억할 리가 없잖아. 증명하시면 돼. 어떻게 했었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A가 3의 배수일 때와 A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일 때와 A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일 때로 분류해서 다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을 하면은 9n 제곱이죠? 그냥 나머지가 0입니다. 얘를 제곱하면은 9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죠. 요만큼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네요. 얘를 제곱하면은 9n 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인데 요만큼은 3의 배수니까 무시하시고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눈을 감고 있다? 누군가가.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2는 절대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참고합니다. 그 다음 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의 배수이면 ab는 모두 3의 배수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방금 a제곱이건 b제곱이건 아무튼 제곱이잖아. 제곱을 하면 그 정수를 제곱하면은 3으로 나누었을 나머지가 0 또는 1밖에 없다고 확인했어. 지금 0 또는 1밖에 없는데 두 개를 더했단 말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의 배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의 배수란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란 뜻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에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더하기 0 아니면 0 더하기 1 아니면 1 더하기 0 아니면 1 더하기 1인 거야. 오케이? 그 중에 나머지가 0이 뭐밖에 없어? 내가 방금 말한 것 중에 나머지 0이 뭐밖에 없어? 어떤 케이스밖에 없냐고. 다시 말해야 돼. 얘의 나머지가 0, 얘 나머지가 0, 얘 나머지가 1, 얘 나머지가 0, 얘 나머지가 0, 얘 나머지가 1, 얘 나머지가 1, 얘 나머지가 1 이렇게 네 가지라고요. 잘 들었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각각이 어떨 때밖에 없냐고. 뭐 하나가 0이야 갑자기. 아니 0 더하기 1이 0이냐고.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를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이 어떻게 됐을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이 조건을 가지고. 알았어? 다시 한다. 기억에서 정수의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과 1밖에 없다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알아낸 정보를 여기다가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에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도 0 아니면 1이야. 그럼 결국 각각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의 케이스는 총 4가지인데 그 4가지 케이스 중에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3으로 나눈 나머지 0인 경우는 언제냐고요? 어? 0 더하기 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냐? a 제곱과 b 제곱이 모두 3으로 나눈 나머지 0이다 그런 뜻인데 위에서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알아냈냐면 각각 한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a, b가 모두 3의 배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어렵게 말을 하는 거지. 어렵게 말을 한 걸 쉽게 바꾸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네. 또 오세요. 물을 막 머리에 쏟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맞네. 그 다음에 디귿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b는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다. 아니 뭐 0 더하기 0은 0이 가능하잖아. 그지 않아? 0 더하기 0은 0이 가능하기 때문에 a, b, c가 올 3의 배수면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안 되나? 제곱수는 못 만드는 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으면 그러면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다.
하나 이상이 3의 배수인 경우 상식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수 떠올리면 되는 거지. 발레가 3, 4, 5 그렇죠? 4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디귿이 거짓인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기역 니은이 참이다. 뒤에 또 있나? 마지막 한 문제 있어요. 21번 3명. 일단은 근호환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x 더하기 y 바로 하세요. 빼기 절대값. x 빼기 y도 바로 하세요. 이렇게요. 요 식을 a에 대한 식 나타내시오 라고 하는 거죠. 중딩스럽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지금 고등 수학을 하고 있지만 아직 2차 수학이 안 갔기 때문에 거기 그 얘기를 뭐 지금 할 건 없을 것 같고 중딩스럽게 설명을 하면 요 식을 보면은 1만 있어도 완전 정식이야. 이렇게 바꿔놓은 거 이렇게 이거도요. 요 1요. 요 1을 1 더하기로 째는 거지. 그러면 요 세 개 합친 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더하기 1이니까 항상 양이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다양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빼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가로지르 가로. 이렇게. 그러면 2a 빼기 2a만 사야잖아. 정답은 4a. 여기까지입니다. 진도를 나가겠어요. 오단은 실수 이어가겠습니다. 교재는 정석책으로는 78쪽 피면 되죠. 정석 노트로는 유제 5-5 그 다음에 보기 1번까지 있을걸? 맞나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동안의 제곱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기 2번이 안 풀려져 있는 거면은 아무튼 방금 이 질문 처리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호환의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꾼다. 공식처럼 암기하고 다시 네. 근호환의 제곱은 절대값입니다. 공식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세제곱근인데 세제곱근 우리 워크북에 세제곱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 세제곱근은 뭘까요? 제곱근이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거니까 세제곱근은 당연히 뭘까? 세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A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8의 세제곱근은 뭘까요? 8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도 올려봐. 2라는 소리지. 마이너스 64의 세제곱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바로 떠올릴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보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가자. 그런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 뭐 2의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뭐야? 모르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지금 배우시면 돼요. A의
세제곱근 3을 의미하는 거죠. 은 당연히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x다 나오시면은 x 세제곱은 a라는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근을 얘기하는 거죠. 세근. 근데 이 세 개 중에 실수는 언제나 유일해요. 그 유일한 걸 나타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약속이니까 그걸 지금 소개할 테니까 앞으로 약속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배우세요. 모르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점을 찍어 보시면 되겠죠. x의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0 지나갈 거고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1 지나갈 거고. 2 대입하면 얼마예요? 8.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비슷하게 가는데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 함수는 여기 똑같은 게 지키는데 이게 호유수차다 보니까 다른 게 지켜요.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여기 있겠죠.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돼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계속 커지기만 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x 세제곱,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알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정식의 실근은 어떤 의미냐면 좌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거거든. 그게 방정식과 함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근데 여기엔 x가 없잖아.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그러고,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a가 양수더라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a가 0이더라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 a가 음이더라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세제곱근 a다 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얘는 0이긴 한데 이것도 세제곱근 a다 라고 했어요. 얘는 왠지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지만 붙지 않습니다. 얘도 세제곱근 a다. 왜냐면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 하나의 모양만 아시면 돼요.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실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이렇게 쓰고 얘 이름은 세제곱근 a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세제곱근 a랑 a의 세제곱근 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 두 개의 단어를 섞어서 얘기를 해봐. 방금 배운 개념을 a의 세제곱근과 세제곱근 a를 섞어서 한 문장 완성해봐. 완성이 된 사람 손을 드세요. a의 세제곱근과 세제곱근 a를 섞어서 한 문장 완성했냐고. 완성이 된 사람 손을 드시라고요. 다 같이 들어볼 테니까. 졸지 말고. a의 세제곱근과 세제곱근 a를 방금 배웠잖아요. 이 두 단어를 모두 섞은 한 문장을 말해보시라고. 영어 시간 같은 데 그런 거 나오지 않니? 단어 2개 주고 그 두 단어가 모두 들어있는 문장 하나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뭔가 문장이 완성된 애들은 아이라서 막 입을 막 이러고 있고 옴삭 막 하고 있고, 이인 애들은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여야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야. 난 인데 난 개잘하면 돼. 수학뿐만이 아니라. 없어요?
문장이 완성된 이 없으세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문장은 그겁니다. A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세제곱근 A다. 그거였어요. 그거를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A의 세제곱근 중 단 하나의 실수는 세제곱근 A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은 뭐로 바꾼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세제곱 빼서 8이 되는 수라고. 얼마? 2라는 거지. 이건 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 홀수 제곱근이면 안에 음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저런 수를 섞어서 계산할 때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홀수 제곱근,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현재까지는 세제곱근밖에 없으니까 세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밖으로 빼세요. 이렇게 해서 요 놈이 2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 과정이 필요하다. 계산 시엔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기호를 앞으로 꺼내셔서 우선 보기 3번 해볼게. 이 계산법에 입각해서 보기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일단 마이너스 뺀다. 마이너스 세제곱근 5의 세제곱. 요거 읽으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결과 말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거? 아니 마이너스 빼고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5의 세제곱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5의 세제곱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지. 누구야? 그래서 뭐로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날아가는 느낌인가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런 공식은 대유수에서 배워요.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세제곱을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해봐야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빼내. 마이너스니까 그냥이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생각해보는 거지. 세제곱해서 A 세제곱이 되는 수 뭐예요? 이렇게요. 여기는 절대값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안 써요. 절대값을 쓰시면 안 돼요. 이 세제곱근 안에는 음수도 들어가고 그 결과도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면 잘못되는 거야. 3번은 세제곱근 요 안에 들어있는 식이 뭐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식 뭔지 아시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x마이너스 y 세제곱이죠? 3이 아니잖아. x-y 세제곱이지? 그죠? 이거 읽으시면 돼. 그대로 읽으면 뭐야? 세제곱해서 x-y의 세제곱이 되는 수 말하는 거지. 뭐야? x-y죠. 아니 이것보다 쉬운 질문이 있어. 세제곱해서 세제곱이 되는 수를 물어보는데 그지 않아? 당연히 x-y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러면 여기서 공식 하나 도출해낼 수 있겠다. 여기서 공식 하나 도출하자면 세제곱근의 무언가의 세제곱이면 그냥 그대로예요. 제곱근의 제곱이면 절대값이었는데 세제곱근의 세제곱이면 그냥이다. 두 개 비교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지. 얘는 절대값이 붙습니다만 세제곱근 안에 세제곱이 있으면 그대로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세제곱근에 대한 소개했고요. 그 다음 개념은
제곱근, 세제곱근이 달려있는 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뭐 주로 곱셈 나눗셈에서 하셔야 할 생각이고요. 곱셈 나눗셈을 하려면 합체를 해야 된다.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보기 4번은 덧셈 뺄셈이 있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보다 어렵거든요. 보기 4번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4번 찾으세요. 책을 보셔도 되고 방송 노트에 보기 4번 찾으세요. 보기 4번. 네? 주제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요. 1번 2루트 27? 아 근데 이거 뭐 수조근이 없는데 빼기 5루트 3 더하기 루트 12 이게 더하기 빼기가 섞여 있으면은 동요항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요항을 정리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정리하면 전부 다 루트 3의 몇 배 형태거든요. 루트 3의 몇 배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 개수들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건 루트 3 몇 배? 이건 루트 3 몇 배? 6배. 이건 몇 배? 5배. 이건 몇 배? 2배. 그럼 6 빼기 5 더하기 1을 암산하는 거야. 얼마야? 3이죠.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동류항을 정리하듯이 정리하면 되는 거야. 보기 4번을 다 풀려고 했는데 다 풀려고 한 이유는 세제곱근이 있을까 봐 한 건데 없어. 그래서 안 해. 취소. 그 다음 내용은 유리화입니다. 유리화 중딩 때부터 지금까지도 했으니까 이것도 내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끝났네. 근데 세제곱근 유리화를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이 워크북에서는 세제곱근 유리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책이 없는 거. 워크북 문제를 풀려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세제곱근이 더하기 1분의 1 이런 거. 분모에 있는 이 세제곱근 기호를 날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 위로 뭘 곱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제곱근 뚜껑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세제곱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수분해 공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곱셈 공식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그것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놈의 제곱 그러면 세제곱근 4라고 쓰면 돼요. 2를 제곱했어요. 그 다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세제곱근 2 플러스 1을 아래 위로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의 세제곱 더하기 얘의 세제곱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럼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걔는 2로 변하는 거야. 눈 떠! 응? 여학생 2명이 아주 잠에 취해 있어. 2 더하기 1이니까 3. 그리고 이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라는 건지 알겠죠? 일반적인 식을 보여드릴까? 세제곱근 A 빼기 세제곱근 B분의 1. 이런 걸 유리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아래 위로 세제곱근 A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 더하기 세제곱근 B의 제곱해서 분모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돼서 A 빼기 B로 바꾸고 분자는 세제곱근 A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인데 요걸 이제 이렇게 쓰는 건 계산 안 했다는 뜻이니까 계산을 했다고 치면은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세제곱근 A 이렇게요. 그리고 세제곱근 B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제곱근이 분모에 섞여 있을 경우 요거는 책이 없어요.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81페이지 하단에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정석 노트로 보고 있는 사람은 빈 공간에다가 필기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를 모르면
숙제에서 못 푸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정석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82쪽에 기본 문제 5-5번. 그냥 무리수 계산입니다. 무리수 계산. 무리수 계산을 새삼스럽게 시키는 거야. 3-1 첫 단원에서 했던 무리수 계산을 새삼스럽게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 씹듯이 푸시면 돼요. 근데 오답이 나온다? 곤란하다. 오답이 나오는 사람은 3-1 1단원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보다 훨씬 쉬운 것들이라서 5-5번에 1번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2 더하기 루트 27 더하기 빼기 루트 1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짜고짜 유효하지 마시고 분자에 동류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네들부터 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얘네들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얘는 맨 루트 맨 얘는 맨 루트 맨 두 개 합치면 맨 루트 맨 얘는 맨 루트 맨 그러면 세 개 합치면 맨 루트 맨 그렇지. 2 더하기 3 빼기 6이니까요. 그죠? 2 더하기 3 빼기 6은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의 마이너스 1배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4 여기에서 유리화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하는 소리야? 루트 3 빼기 루트 2 곱하는 거잖아.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쓸 필요 없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3 빼기 루트 2 해가지고 전기까지 합시다. 요래요래 하면 마이너스 3이고 요래요래 하면 플러스 루트 6 이게 보기에 적혀있겠죠. 보기에 적혀있을 법하게까지 바꾸시라고요. 2번은 그 3-1에서는 A급 같은 데서나 최상위 같은 데서나 나왔을 법한 식인데 고등학교는 일상이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한 방에 유리화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한 방에 유리화가 안 되면 두 방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하나로 치느냐, 얘를 하나로 치느냐, 얘를 하나로 치느냐는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나씩 할게요. 그럼 일단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겠다는 뜻이냐? 이거 더하기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합차에 의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분모는 분자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로 변하겠죠. 얘를 다시 전개를 해.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은 5 나올 거 아니야? 5 빼기 1에서 4 될 거고 그리고 무리수는 2루트 2가 나오겠지. 4 더하기 2루트 2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런 고급 계산법 하나 말씀드릴게.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두 개의 공통인수가 2밖에 없을 것 같죠? 루트 2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공통인수인 2루트 2를 미리 빼놓고 가시면 계산이 간단하다. 작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남은 거냐? 루트 2고요. 얘는 뭐가 남은 거냐? 루트 3인 거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뭐 이것도 하려면 하시고요. 유리화를 4분의 루트 2.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빼기 요거 할 건데 분모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근데 이거를 전개하면 무리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약분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유리화를 안 해놨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했으니까 그냥 갈게. 얘를 뽑으면 3, 얘를 뽑으면 마이너스 루트 6, 얘를 뽑으면 루트 6 없어지고
얘를 뽑으면 마이너스 2 계산하고 얘를 뽑으면 루트 3 얘를 뽑으면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답입니다. 마지막 계산 4분의 얘 수가 루트 6 빼기 얘의 수가 2 더하기 얘의 수가 루트 2 이런 식으로 분모의 무리수가 없어졌죠. 4로 변했으니까 유리화가 완결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한 방에 안 되면 두 방에 요런 거처럼 한 방에 안 되면 두 방에 그 다음 3번은 뭐 번분수 이런 거 번분수 하는 건가? 번분수 복잡한 번분수 이런 거를 간단히 하는 것은 제일 밑에서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1이 안 했고요. 루트 2 빼기 1이 안 했고 루트 2 빼기 1이 안 했고 루트 2 빼기 1 이렇게죠. 얘 이 계산 그 다음 이 계산 근데 뭐 이 계산과 이 계산을 나누지 않는 거야 해야 되고 이 계산 그 다음 이 계산 그 다음 이 계산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맞나? 아 이거 쓴 거 뭐지? 맞아요. 세컨드, 서드 아 이거 다른 거구나. 포스, 피프스 맞지? 요 순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를 안 지키면은 어렵습니다.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이상하잖아? 분모가 무리수라서 유리화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결과가 뭐야? 암산되지? 이 정도는 루트 2 더하기 1이죠. 루트 2에서 루트 2 더하기 1을 빼라는데 마이너스 1만 남네? 마이너스 1의 1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결국 루트 2 더하기 1인 거네? 루트 2 더하기 1인 거네? 그럼 뭐야 답이? 그렇지.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데 암산으로 푸는 거야. 이 정도 간단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연습. 유제 5-6번에 1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숙제를 하시고 2번, 3번 두 개 봐라. 2번을 시키는 이유는 두 방을 연습해야 하니까 3번을 시키는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한번 해보셔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보세요. 2번, 3번. 마셔보세요. 뭐를 하나로 엮건 상관없어. 네 자유야. 자유롭게 해. 왜 안 쓰고 있어? 민서가 생각? 무슨 생각을 해? 바로 써. 뭐지? 여기 다 헤매고 있지? 나만 즐거웠던 거네.
1등급 최상위는 안 한 건가? 먼 옛날에 해서 그런 거. 왜 그런 거지? 한 번 도와드릴게요. 특히 2번을 못하는 것 같은데. 1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난 이걸 하나로 볼래요. 순서대로 할게요.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빼기 이걸 곱하는 겁니다. 제곱 빼기 3이 되겠죠. 분자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해요. 요거 전개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개꿀이야. 3이 없어진단 말이야. 개꿀이지. 마이너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유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루트 2만 남는 거예요. 끝났어요. 마이너스 얘한테 줄게요. 얘네들한테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얘 하면은 플러스 2, 얘 하면은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까지 배워야 돼. 응? 계산 무시하시면 안 돼요. 3번 안 할게요. 3번 정답은 2루트 3 빼기인데 안 나온 사람은 집에서 한 번 더 트라이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5-6번까지 하고 쉴게요. 이 페이지까지 하고 유제 5-7까지 하고 쉴게요. 기본 문제 5-6번은 어떤 컨셉이냐면 무리수를 보통 그 합차를 하기가 좋은 그런 무리수 두 개를 문자에 대응시켜 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자에 관한 식의 값을 구해라. 그런 스타일이야. 그럼 당연히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대입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구하라고 하는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틀린 말이고 주어진 조건을 바꾸셔야 돼요. 두 값의 합과 곱으로. 합과 곱을 구하라고 안내가 안 돼 있어도 구하라고 하는 식을 보면 합과 곱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거든. 그걸 느낀 다음에 합과 곱을 미리 구해놓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풀어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이렇다면 합과 곱을 미리 구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x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고요. y가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부호만 연결 부호만 다르다라는 걸 확인한 순간 1, 2, 3번 문제 읽지도 마시고 두 개를 더해. x 플러스 y는 2루트 3. 빼는 것도 괜찮아. x 빼기 y는 2루트 2. 곱해. 곱하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곱하면 무조건 유리수 변하니까. 곱한 건 1입니다.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푸는 거. 얘는 원래 없었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1, 2, 3번을 풀었다. 요렇게 이 해법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야. 1번. 그럼 뭐 여러 개 풀 필요 없잖아. 1번 하지 말까? 2번. x 4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y4제곱. 요거네요. 요거는 그 인수분해 공식 제일 마지막 거인 건데 나는 이제 안 외우거든 저거를. 그래서 그냥 복 2차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복 2차식의 두 번째 인수분해를 거치면 되거든요. 아니 뭐 그냥 xy에 1 놓고 요거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할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요 두 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 x제곱 y제곱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동료항이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1인 거고 요 놈만 얘네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찾은 다음에 산수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제곱에서 이거를 2배 한 걸 빼든가 요거 제곱에서 이거 2배 한 걸 더하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10입니다. 10.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거는 1의 제곱이니까 1. 답은 99.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합과 곱을 미리 구한다. 그걸로 푼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제 5-7번에서 4번 해봐. 4번 하나만 해. 유제 5-7번에 4번 하나만 해. 나머지는 다 숙제를 하고